네, 한약재 품질평가학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그 씨앗과 열매에 중점적으로 감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자라고 하는 가세씨가 있습니다. 황갈색이고 거의 원형, 구형에 가깝고 광택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갈아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이제 매운 냄새가 나고, 이 매운 냄새가 강할수록 좋은 약재가 되는 것입니다. 크기는 이 계자가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 보이는 백계자가 이제 유사한데요. 백계자는 표면에 그물과 같은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잘 관찰해 주시면 되겠고요. 백계자는 이제 그 겨자의 씨인데, 그림 이제 하단 좌측에 보시면은 그 겨자가 보이시죠? 그 겨자의 씨인데 크고 고르며 황백색인 것이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견우자, 흑축이라고 하는 그 나팔꽃씨입니다. 나팔꽃씨는 이제 사화작용으로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크기가 원의 한 4분의 1쪽 정도 해당하고, 배꼽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그 원형에 배꼽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물 속에 담그면 점성이 커지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감별법에 물 속에 넣어서 점성을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조인입니다. 멧돼추씨이고 이제 불면증에 볶아서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한쪽은 평평한데 능선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광택이 있는 젓갈색입니다. 모든 씨앗 종류들은 이제 깨진 것이 없는 약재가 좋은 약재입니다. 산조인은 특히 이제 충해를 입기 쉬운 이런 또 단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 중국에서도 이 면산조인, 그러니까 저 남방 쪽에서 재배되는 이 면산조인이 정품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혼용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젓갈색이 진한 것이 산조인 정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화자입니다. 실화자와 이제 소회양이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그림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그 사각형 안에 왼쪽은 이제 소회양이고 오른쪽이 이제 이 실화자입니다. 실화자는 그 날개가 넓고 등 쪽면에 늑선이 3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기가 고르고, 역시 이제 씨앗 종류들은 크기가 고른 것이 이제 좋은 약재죠. 크기가 고르고 향이 진한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촬영 각도에 따라서 갈색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약간 둥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약재는 약간 광택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씨 기름을 짜서 건강식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 속에 넣으면 이제 점액이 생긴다는 것이 특징적인 포인트입니다. 토사자입니다. 토사자는 크게 그 기원식물이 갯실새삼과 새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새삼이 갯실새삼에 비해서 크기가 2배 정도 큽니다. 그림에서도 같은 배율로 관찰했을 때 새삼이 더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용적으로 새삼의 씨를 토사자라고 하지 않고 대토사자라고도 합니다. 갯실새삼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소토사자라고 합니다. 대토사자, 그러니까 저 새삼의 씨는 특징이 그 배꼽점이 있다는 것이 이제 관찰의 포인트입니다. 아래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꼽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자, 지금부터는 이제 열매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가자는 특징적인 것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광택이 있죠. 이 광택이 특징이고 능선이 5개입니다. 오른쪽 가운데 있는 사진의 그 화살표 개수를 관찰하시면은 능선이 5개이다, 이런 걸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인 그 굵고 질이 단단하고 중량이 나가면서 과육이 두껍고 윤기가 있는 것이 좋은 약재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백두구입니다. 백두구는 능선이 3개가 있습니다. 좌측 사진의
상단에 있는 화살표 3개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방이 하나, 둘, 3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 안에 씨앗이 약 7개에서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원형 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이 3개가 있고 이 특징이 능선이 선명하고 이런 약재인데 굵고 충실하고 과피가 완전하면 그러니까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이 강한 냄새가 진한 것이 좋다. 향신료 계열이기 때문에 향기가 진한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소두구입니다. 소두구도 이 방이 있죠. 그래서 3줄에 둔한 모서리 역시 방이 3개다. 이렇게 보시고 열매가 약간 그 긴 타원형, 장 타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에 세로줄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1번, 2번이 이제 특징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약재가 좋은 약재의 기준은 과피가 얇고 색이 선명하며 씨는 향기가 진하고 맛이 매운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인입니다. 지금 계속 같은 과 식물이 준비되고 있는데 역시 3개의 모서리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3개가 보이시죠? 왼쪽이죠. 왼쪽 화살표 3개가 보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타원형이 3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서리 3군데를 자르면은 이게 껍질이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바깥에 굵은 돌기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표면이 거칠다는 거죠. 사인이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인이 안쪽에 그 씨앗을 사용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껍질로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3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크고 충실하며 홍갈색이며 향기가 진한 것이 좋다. 역시 소화제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효과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사인하고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익지인입니다. 양끝이 뾰족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젓갈색이고 역시 겉 모양이 혹같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반복되어 있다. 세로줄로 반복되어 있다 하는데 사인보다는 약간 둥근면서 양끝이 뾰족하다. 원추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후추입니다. 후추는 2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흑후추만 후추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이나 산지에 가보시면은 백후추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흑후추라는 것은 껍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색으로 완전히 덜 익었을 때 청색일 때 껍질 채로 이제 건조해서 색깔이 변한 것이 이제 흑후추고요. 백후추는 완전히 익힌 상태에서 열매가 완전히 익힌 상태에서 껍질을 벗겨서 말리는 거, 거피해서 말렸기 때문에 흰 색깔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껍질이 있는 흑후추 같은 경우에는 거친 그물 모양의 주름이 있다. 이것이 이제 관찰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흑후추하고 닮았는 게 필진가라고 있는데 필진가는 주름 모양이 없다. 이제 요것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후추가 좋다 이럴 때는 역시 뭐 향기와 맛이 강한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빛낭자입니다. 약재 감별 포인트 중에 대리석 패턴이 나오는 것이 빛낭자와 육두구 이 2개가 있는데 붉은 바탕에 흰색 배유가 있는 것이 이제 그러면서 대리석 패턴이 나오는 것이 빛낭자입니다. 껍질은 회갈색이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껍질이 보이시죠? 그거 잘라놓은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4가지인데 이 절단면을 보시니까 배유, 흰 색깔의 배유가 있고 적색이 대리석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굵고 내부가 건실하며 대리석 패턴의 백색부가 선명한 것이 좋다. 이 백색 부위가 누렇거나 또는 이 안에 곰팡이가 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흰색이 선명한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육두구입니다. 같은 이제 대리석 패턴을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요. 껍질이 그물 눈 모양의 좁은 홈이 있다. 그리고 절단면에 대리석 모양이다. 이런 말입니다. 씨가 크고 묵직하며 질 단단하고 깰 때의 향이 진한 것이 좋다.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위품으로 가짜로 장형 육두구 길쭉한 모양의 육두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초두구입니다. 예, 육두구, 초두구 계속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 약재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두구도 역시 사인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역시 황백색 경막,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 경막이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황백색 경막을 사이에 두고 세 쪽으로 갈라져 있다. 그 안에 씨가 들어져 있다. 이렇습니다. 역시 좋은 약재의 특징은 약재가 고르고 질이 견실하며 부스러진 것이 없고 향이 진한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려자입니다. 진려자는 5개의 작은 열매가 모여서 생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개의 별 모양이 5개가 뭉쳐서 방사상으로 배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은 열매, 분과가 5개가 모여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역시 깨진 것이 없고 입자가 고르고 충실하며 색깔이 선명한 것이 진려자, 좋은 진려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전자입니다. 젓갈색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물속에 넣었을 때 점액성이 팽창되고 나중에는 점액 때문에 같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게 차전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제 곽향종자와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물속에 넣었을 때 점액이 나면은 차전자고 없으면 곽향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약재의 특징으로서는 흑갈색으로 광택이 있고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두입니다. 파두의 기름은 이제 피부염을 유발하는 이제 사화제로 많이 쓰이죠. 이 파두는 우리 국내산은 없습니다. 전부 수입산인데 난원형으로 3능을 가지고 있다. 역시 능이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이고 특징적인 것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C껍질에 군데군데 흑색의 반점이 있다. 반점이 중요합니다. 반점이 이제 감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좋은 파두의 특징은 C가 크고 내용이 꽉 차 있으면 배유의 색이 황백색, 쩐색이 아니고 황백색으로 선명한 것이 신선한 약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국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국화, 감국, 삼국, 꽃의 직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지난 학기 때도 배웠지만 국화와 감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가 자주색일 수가 있는데 상국은 녹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국은 맛이 매운맛이 쓴맛이 강해서 매운맛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맛이 쓴데 쓴맛이 나온다라고 너무 심하게 쓰다 그러면 이 감국이 아니라 상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국화와 감국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직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3cm 미만 정도가 이제 감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약재의 특징으로는 꽃송이가 완전하고 황금색이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며 잎 등에 혼인물이 없고 맛이 심하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약간 국화에 비해서는 감국은 쓴 편입니다만 상국에 비해서는 쓴 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쓴맛이 나지만 단맛도 나는 이런 게 감국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운화입니다. 금운화는 이제 꽃봉오리가 약재인데 꽃이 피지 않은 게 꽃봉오리라고 하죠. 그래서 꽃이 피지 않은 약재가 정품입니다. 개화된 꽃과 잎이 포함되면 이게 적합품이 아닙니다. 밑에 꽃 핀 개화가 된 금운화가 있습니다. 이 국내산일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약효가 꽃봉오리에 비해서 한 30-40% 이상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방향이 있고 피지 않은 꽃봉오리가 많은 것이 좋은 약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향입니다. 정향은 이것도 역시 이제 향신료로 많이 쓰이고 있죠. 꽃봉오리 안에 그 노란 그 동그란 공 모양의 그 꽃봉오리가 달려 있는 것이 약재가 좋은 약재입니다. 저장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게 분리가 돼서 구형의 이 꽃봉오리가 탈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꽃봉오리 안에 기름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물에 넣으면은 물속에 뜹니다. 그런데 꽃봉오리가 없으면 이제 이게 좋은 약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했을 때 꽃봉오리가 있는 것이 좋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물속에 넣어 봤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커에 넣었을 때 물속에 뜨는 것이 많은 것이 이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봉오리가 크고 온전하며 부서진 것이 없고 자홍색이며 방향이 강한 것이 좋다. 이게 좋은 정향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홍화입니다. 홍화는 화가는 젓갈색이고 화주는 황색이다. 역시 이 홍화도 물속에 넣었을 때 뜨는 것이 좋습니다. 화관이 길고 홍색이 선명한 것이 좋다. 홍색이 있고 황색이 있습니다. 홍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거는 재배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고산지대로 갈수록 이제 홍색이 진하게 나타납니다.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반이 홍색과 황색이 반반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홍화가 종이를 잘라서 칼로 잘라서 붉은색 염료를 입혀서 이제 가짜 홍화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홍화가 정품인 것은 물속에 넣었을 때 물을 황금색으로 물들인다. 지금 비거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황금색으로 물들이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물색을 변화시키는 것이 좋다. 그런데 종이로 염색한 경우는 좀 있으면은 이제 색깔이 다 빠지고 없어지겠지만 정품 홍화는 자기 본 색깔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계지입니다. 우리 계피의 그 가지죠. 근데 계피는 숲이고 이건 가지인데 가지일수록 이제 매운맛이 강하고 그 향이 더 진한 거죠. 그래서 가지가 가늘고 색이 붉고 향이 강한 것이 좋다 이렇습니다. 근데 사과나무 가지를 넣어서 이제 가짜로 이게 둔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매운맛이 안 나든지 씹었을 때 매운맛이 안 나면 이제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구등입니다. 갈고리 모양이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가 있든지 아니면은 상단부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양쪽으로 가시가 있는 것이 이 조구등의 특징입니다. 가시가 없는 것은 조구등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가시가 마주보고 나기도 하고 한쪽만 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가시가 충실하고 윤기가 나고 매끈하면서 자홍색인 것이 좋은 조구등의 특징입니다. 광각향입니다. 광각향은 이제 원래 인도가 원산지고 중국에서도 남반부에 재배가 되고 국내에서는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줄기는 네모이고 사진의 상단 윗부분의 사진에 맨 오른쪽 그 줄기를 보시면은 줄기 가운데에 흰색의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각향의 특징은 백색의 수가 있으며 줄기는 네모고 줄기와 잎에 흰색의 털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잎이 많으면서 향이 진한 것이 좋은 광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공령입니다. 포공령은 우리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 우리 토종 민들레는 외포편이 위쪽으로 향하고 서양 민들레는 아래쪽으로 꺾인다, 아래쪽을 향한다. 이런 것이 이제 포공령을 감별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잎이 황록색이며 뿌리 지름이 뿌리가 달린 경우에는 뿌리 지름이 한 1cm 이상 되는 것이 이제 좋은 포공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충인데요. 두충의 내피는 자갈색, 갈색이 선명하며 줄기나 잎을 꺾었을 때 흰색의 수지가 나오는 것이 이제 정품 두충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가피입니다. 오가피는 섬유성이고 피층부는 흑갈색이고 목부사부는 회황색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숲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근피, 뿌리 껍질입니다. 밑에 보이는 사진은 가짜입니다. 향가피라고 해서 회백색의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향이 향나무 향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품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효능도 다르고 하지만 한동안에 이게 또 수입돼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백급입니다. 갈색의 동심환이 보이면 우리 파란색 원에서 볼 수 있듯이 갈색의 원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이 백급의 특징입니다. 희기 때문에 이 백급 백자를 쓴 거고요. 반투명하고 굵고 실하며
이 뿌리 껍질이 뿌리 수영 뿌리가 잔뿌리가 없는 것이 좋은 약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충하초입니다. 동충하초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감별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실체와 충체로 하단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실체와 충체로 구분이 되는데, 충체에는 발이 몇 개 있습니까? 저기 화살표가 8개가 있죠. 그래서 이 충체의 다리가 8쌍입니다. 8쌍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자실체는 위에 윗부분은 질기면서 흑갈색이고 충체는 잘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위품인 경우에 이 부스러진 것을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3번 같이 다른 물질을 넣어서 이렇게 연결시킨 경우도 있고, 또 백강잠에다가 색깔을 황색으로 입혀서 색칠을 해서 동충하초 가짜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벌레, 비슷한 벌레에다가 콩가루를 입혀서 이렇게 동충하초로 팔기도, 중국에서 그렇게 팔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열매의 감별법, 크고 형체가 온전하며 깨지지 않았고 향이 진하고 이런 특징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약재 감별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